시장이 아침에 좀 좋았었는데 순간 시장이 좀 안 좋아졌죠. 코스닥이 다시 음봉 전환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시간별 투자의 동향을 보면 코스피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이 외국인 매도세가 점점 세지죠. 그러면서 한두 종목도 현금화할 수 있는 건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해서 오늘 몇 가지 주요한 이슈를 살펴볼 거고 항상 제가 좀 일찍 들어오죠. 일찍 들어와서 좀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좀 일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제가 가끔 엉뚱해요. 막 혼자 막 얘기하고 막 그래가지고. 자, 시장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는데, 자, 부득이하게, 자, 시장이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따 좀 알려드리겠지만, 수요일이 좀 걱정돼요. 수요일 날 다시 한번 미국 6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거거든요. 예상은 좀 1%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어서, 사실 근데 그 부분은 시장에서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도 0.75%를 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5월 달보다 떨어지면 좀 좋은데 올라갔으면 약간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6월 고용지표가 나왔어요. 근데 고용지표가 잘 나왔는데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오히려 0.75% 금리 인상이 더 가능해졌고 뭔 얘기냐면 경기 침체가 되지 않고 경기가 살아날 거라는 얘기죠. 일자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구나. 뭐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시장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틀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일자리가 너무 없어지고 막 경기 침체가 되면 물론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안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막 편하게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미국 상무장관이 오히려 전례 없이 높은 성장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또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빠진다는지 안 빠진다는지 그걸 미리 맞출 수는 없어요. 절대 미리 맞출 수는 없고 자 이번 증시 전망 증시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거죠. 미국의 CPI 발표하고 우리나라의 금통이 앞두고서 조금 지금 시장에 약간 혼조세가 있어요. 물론 많은 악재들은 사실은 시장이 알고 있죠. 0.75% 금리 인상이라든가 경기 침체가 빠질 수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든지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악재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악재들이 언제까지 시장에만 반영되진 않아요. 항상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예전에도 알려드렸죠. 막 3,000피 올라가니까 4,000피 간다하고 2,500피 깨지니까 2,000피 간다하고 원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시장의 상승과 하락을 맞출 수 없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 또한 맞출 수 없어요. 주식은 대형 영역이고 자금 관리 영역이죠. 자금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그만큼 저점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자금 관리 부분을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영국도 식량 인플레를 목표했답니다.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도 역시 굶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가 좀 있고 등간에 이제 그 미중 정상회담이 좀 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지 한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이 관세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조금 증시에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미국 인플레의 한 영향으로다가 예전 트럼프 때 관세를 많이 때려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6월 물가 상승률이 9%에 육박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국 경제 보통 지수가 금융위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금융위기 때만큼 밀린 게 맞아요. 금융위기 이후에 이렇게까지 주식이 밀릴 일이 없거든요. 이 얘기는 모든 인류는 어려운 과정을 다 잘 이겨내게 돼 있어요. 이겨내면 월봉 바닥 같은 데도 주식을 싸게 사놨으면 향후 반드시 좋은 수익을 줄 거니까 막 너무 무서워하거나 막 시장을 너무 외면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종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수주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업이 일단 세계 1위에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이제 상당히 좋아질 건데 중요한 건 수급이 중요하고 중간에 조선업이 살짝 흔들리긴 하죠. 근데 조선업들 중에 월봉 바닥권에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조선주하고 조선기자재를 잘 보고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KSP를 매수를 했다가 지금 전부 다 팔았는데 뭐 큰 손실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 팔은 이유가 당연히 조선주 조선기자재가 좋긴 한데 시장이 좀 불안해서 오늘 이제 음봉으로 밀릴 것 같아서 일단 매도는 해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KSP 같은 친구들은 5개월선, 20개월선만 안 깨면 추세가 유지가 돼요. 단지 시장이 수급적인 차원에서 지금 많이 밀려 있고 특히 요새 주도주나 주도 섹터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주에 가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을 단기로 투자할 때는 여기 있는 게 맞아요. 당연히 대항전기나 한라이메스 같은 경우 해도 너무할 정도로 오른 바닥권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이 크게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단지 성광밴드 태강은 낮게 올라온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들도 조선 기자재 관련해서 밑에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신규로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한데 굳이 들어가려면 딱 5개선 깨지 않는 자리들 여기가 좋아요. 태강 같은 경우도 딱 5개선 깨지 않는 자리에 매수하면 일단 추세는 지금 잘 유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조선 기자재 중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두 종목이 한라이메스, 태양정유, KSP도 사실 잘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데 단지 오늘 같은 날 시장이 막 밀리거나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코닥 시장, 코스피 시장이 6월 그 CPI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밀리는 거고 지금 코로나 재확산이 사실은 다른 종목들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다른 종목들한테는 악재가 되지만 이 자체적으로 좋다는 얘기죠. 제가 새벽은 아니지만 새벽 영상에서 HLB를 올려드리고 7시 반 정도에 제가 영상을 진단키트를 올려줬어요. 진단키트 올려줬는데 사실 강하고 좋죠. EDGC가 제일 못 가가지고 저도 이 친구 이제 짧게 실현하긴 했는데 역시나 5일선만 안 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5일선 기준으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알려드린 대로 조선 기자재주가 세계 1위는 탈환을 했어요. 문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그 주가가 밀리기도 하고 이제 그 조선업종들이 굉장히 안 좋으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현장을 이제 나가셨다는 얘기죠. 또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게 조선 기자재주예요. 근데 그런 것 관련해서 좀 불안하긴 해도 역시나 요번 제 생각에나 사이클이 아마 조선 기자재주가 올해가 정점으로 사이클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아까 알려드린 대로 코로나 새 변이가 굉장히 확산을 하고 있고 BA5죠, 그죠? 또 그 마스크, 그러니까 LA 전역에 실내 마스크를 부활할 수 있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들도 지금은 좀 많이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지금 요새 좋아요. 실제 이제 저기 때문에 그린 거죠. 코로나 재확산 얘기 때문에 그린데 실적을 아침에도 알려드렸어요. 이제 바디텍 매도도 제가 이때부터 21선을 돌파한 이상 5일선만 깨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해서 잘 올라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역시나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좋은 모습에 있습니다. 휴맥스 잠시만요. 그리네요. 휴맥스는 뭐 꾸준히 사놓으면 좋아요. 자, 어쨌거나 일봉에서 5일선도 깨지 않고 자리가 상당히 좋은데다가 자, 월봉에서 위치도 낮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준을 할 때 제가 주식이 몇 번 위험한 자리들이 있는데 몇 번 위험한 자리가 있으면 첫 번째 20개선 깰 때가 위험하고 두 번째 5개선 때가 깰 때가 위험해요. 그러면 어떤 주식이든지 바닥만 치질 않죠. 바닥만 치는 게 아니고 추세의 전환과 턴을 하게 되게 되는데 깨서 돌아 나갈 때 가장 강력한 저항선 중에 하나가 5개월선이 되고 그 다음에 20개월선이 돼요.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진단키트주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진단키트들이 바디텍 매드가 5개월선을 깨고 해도 너무한 자리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5개월선까지 갔죠. 여기가 바로 단기적으로 첫 번째 목표가가 되고 주봉에서도 20주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14,600원대가 되는데 일단 일봉에서 5일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선 깨지 않고 있죠.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이 61선 요 근처들이 매도 타이밍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만 샀어도 단기로도 그래도 한 10% 이상 수익이 나왔던 거죠. 아침에 제가 알려드렸고 소매제는 아직은 안 떴어요. 뭐 뛸지 안 뛸지 우린 그런 건 몰라요. 모르고 제가 알려드렸죠. 모든 종목들이 뭐 어디까지 뛴다 올라간다 뭐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 맞추는 사람이 더 신기한 거예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역시나 5개월선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한 9%대가 되고 6,100원대가 되고 주봉에서 추세 전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20주선인 6,200원대 이런 데 간다는 얘기죠. 일봉에서는 앞전에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 수 있어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아침에 올려놨어요. 7시반에 올려놓았으니까 궁금하신 분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돼요. 진시스템도 잘 못 가는 것 같긴 하지만 이 자리 때문에 그래요. 5에서 맞고 떨어졌고 자, 오상자이엘도 월봉에 전체 쌓여 오상 헬스케어가 잘 사죠. 대바닥인데 일단 1차 목표가 단기로 가야 될 1차 목표만 찍은 거예요. 목표를 찍었기 때문에 흔들리긴 해도 역시 20선 위에 있고 일봉에서도 5일선만 깨지 않고 매물대 소화가 끝나면 이렇게
7.56%대까지 가요. 단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5일선을 깬다든가 그러면 여기서 손절할 것인가 아니면 월봉의 이치가 낮기 때문에 내가 한두 달 고생을 해도 들고 갈 것인가 이런 걸 본인이 결정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약간 혼조세가 있어요. 단지 원체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강해요. 그래서 그렇고 수진텍도 아까 알려드렸듯이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일단 월봉에서 적게 올라온 친구는 아니에요. 아까 알려드렸듯이 5개월선을 뚫어주고 두 번째 목표가인 20개월선까지 갔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자리를 뚫어줘야 돼요. 따라서 일봉에서 5일선을 깨게 되면 위험하니까 5일선 기도 대응하는 게 맞고 진매트리스도 꾸준히 강하죠. 자, 목표가 찍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241선 기준으로 제가 지상과 지하로 나누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나눠요. 언제 깨졌냐면 이 친구가 오래전에 위탈했는데 자, 이렇게 그죠? 나눠놓고 여기가 지상, 여기가 지하예요. 지하권에서 엄청나게 가격 조정이 있고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이제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상권으로 가기 전에 한번 맞고 떨어지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왔어요. 이 친구 제가 이때 얘기해드렸었는데 상한가하고 꽤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약간 리스크가 있고 자, 월봉에서 최종 목표가 완벽히 최종은 아니죠. 2, 3차 목표가는 어쨌거나 20개선이 만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주봉에서 강력한 저항선이 제가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60주선이 됩니다. 따라서 60주선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들은 좀 조심해서 보는 게 맞아요. 자, 시젠입니다. 시젠도 많이 떨어진 친구인데 사실 완벽히 우하향인 종목이죠. 좌우 상향 우하향 이런 친구 대할 때는 단기로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낫고 주봉에서 일단 60선까지는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거나요. 가격이 얼마냐면 56,000원에서 56,000원까지 순간 갈 수도 있겠구나. 요렇게 240선 근처 이런 자리를 목표가를 잡고 보면 되는 게 맞습니다. 단 5일선 깨면 안 돼요. 자, SD 바이오 센서도 어제 2조 정도 들여서 미국의 기업 하나를 인수했죠. 자, 여기가 241선인데 1차 목표가가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 시가에 5일선을 공략해보는 게 좋다고 그랬죠. 잘 올라가고 있고 역시나 지금도 추세나 흐름이 강해요. 1차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쫓아가 사는 것보다 눌림목 줄 때인데 좋고 지금 굳이 쫓아가 사려면 단기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지금은 살 자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랩지노믹스, 히마시스, 엑세스바이오, 레오캔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까지 전부 다 제가 아침 영상 올려드렸고 특히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는 월봉에서 깨지 않을 자리 하나가 있는데 원숭이 두창 관련 쪽이기도 하고 또 이런 진단키트 관련 쪽이기도 한데 요거에서만 안 깨면 다시 한번 추세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런 자리를 기준으로 잘 보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당연히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는데 또 그런 거는 원숭이 두창 테마주가 엮어서 올랐을 때 이제 임원진들이 차익 실현했다는 좀 얘기들이 있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관련주들이 근간에 좋아요. 지금 자꾸 재확산 얘기가 있고 특히 여름이나 가을이 되면 가을 겨울이 되면 좀 위험성이 있어서 오히려 주가들이 지금 미리미리 선 반영해주고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상반기 전력 거래량 역대 최고예요. 이제 이런 더 얘기도 있고 코로나 확진 얘기도 있어서 그랬는데 사실 원전 관련주가 힘이 크게 없죠.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원전 관련주들이 적게 올라온 친구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고 당연히 두산에너비티 같은 경우에는 주봉에서 이 자리만 안 깨면 돼요. 15,200원 잘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기술도 밀리긴 해도 월봉에서 결국 20개월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유지가 돼. 대신에 20개월선 깨면 안 돼요. 깨면 크게 무너지니까 알려드렸죠. 최초에 5개월선 뚫어줄 때가 제일 좋고 20개월선 뚫을 때 제일 좋은데 한 번 뚫었으면 조정이 왔을 때 이렇게 딱딱 20개월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탈하지 않아야 이러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탈하면 그냥 우하향 됩니다. 한전 KPSC는 낮아요. 어차피 낮고 역시나 이 친구도 이 정도 자리면 다른 원전주 비해서 굉장히 싼 자리고 BH나 오르비텍 이런 친구도 조금 올라간 친구들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조심해서 대응해야 되고 특히 한전산업, 한전기술, 일진파워 이런 친구들은 다 월봉에서 오른쪽 산, 즉 주식은 제가 왼쪽 산에 사라고 했죠. 왼쪽 산에서 추세를 틀어서 나갈 때 이때 사는 거고 오른쪽 산은 우하향이기 때문에 단기 반등 정도를 노리는 거죠. 여기서 중장기 투자가 아니고 또 하나가 이때 가격 5,000원하고 이때 가격 5,000원 틀려요. 알려드리면 이런 거죠. 자,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는데 이때가 1,000원이에요. 이때가 5,000원. 이때가 만원. 다시 이때가 5,000원. 이때 5,000원은 만원을 가기엔 5,000원이지만 이때 5,000원은 잘못하면 1,000원이면 5,000원.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산의 원리인데 주식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왼쪽 산에 사야 돼요. 주식을. 엄연히 오른쪽 산이잖아. 이때 5,000원인데 만원 갔다가 5,000원 싼 게 아니고 1,000원짜리가 아직도 5,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가격이 같아도 위치는 전혀 틀리기 때문에 특히 우하향하는 종목을 살 때는 단기 반등만 딱 노리고 사야지 여기서 장기 투자가 한다 안 되는 거고 내가 다시 한번 매수해서 장기 투자할 자리는 딱 20개선 지켜준 자리 여기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리스크가 있고 위치가 나쁘다. 한전기술 일치파워 다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그죠? 자, 산으로 얘기하면 저기 에베레스트 산 갔다가 지구로 가는 중인데 여기서 중간에 다시 올라가려면 반드시 20개선 깨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를 잘 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주식을 사려면 왼쪽 선에 사든가 월봉 바닥에 사든가 이 두 가지 포지션이 중장 기준으로 제일 좋고, 물론 단기는 이런 자리나 상관없어요. 순간 급등하니까 이거는 이슈를 알고 순간 떴을 때 딱딱 차익실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지 여기서 중장기 투자 아니에요. 잘못 빠지면 엄청 오래 걸려요. 한신기에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15배 올라갔어요. 15배. 뭐가 좀 하도 안 좋네. 그죠? 왼쪽 산이잖아. 오른쪽 산 단기 반등을 할 수 있어도 얼른 차익실하고 나와야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더 밀릴 확률이 있어요. 우리가 주식을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도 잘 못 가죠. 실제 뭐 조금 올라간 친구들은 아니에요. 다 목표가 찍었고 전고점 찍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깨지 않을 자리가 중요해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도 절대 20선 깨면 안 돼요. 지금 HLB 그룹주들이 20주선을 기준으로 강한 이유가 다 돌파해주고 안착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광명전기나 이런 친구도 절대적으로 20선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해요. 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 꽤 올라와 있고 이 정도쯤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일진전기 같은 친구들 볼 데가 없어요. 여기거든요. 고점에 물려가도 어떻게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낮은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재령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령전기 제가 여기서 얘기했다니까 어떤 분이 재령전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저는 전 종목 다 얘기해요. 자, 어차피 이 친구도 많이 올라온 친구들, 우리가 애초에 여기 샀을 때 목표가 여기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고점 못 들어주면 리스크가 있고, 오히려 세명전기 같은 친구는 낮기 때문에 꾸준히 모아 나가면 세명전기 같은 친구들이 더 안 밀리고 어디 오갈 데가 없죠. 해도 너무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좋습니다. 자, 대한전선이 살짝 움직이긴 하는데 결국 주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20주선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중기적으로 추세를 지켜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 좀 좋았던 게 그래도 꼬리 달고 올라가서 앞으로 이런 자리만 안 깨면 되고, 강원전선도 마찬가지 이 정도 많이 떨어진 거예요. 아마 쉽게 지금 시장이 반등 못 해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이에요. 매수세가 안 들어있어요. 개인만 사고 거기다 기관이 같이 박자를 맞춰주고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계속 팔죠. 기관도 팔고 개인만 사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이 안 좋은 거. 이게 수급이 좀 바뀌어야 돼요. 자, 어쨌건 뭐 전기 관련주들 이제 살만한 종목들도 몇 개 있고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잘 보고 있어야 돼요. 현대일렉트릭도 가만히 보면 딱 20개선 기준으로 우상향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상승, 하락, 상승. 20개선 가파르면 안 돼요. 이렇게 20개선이 가파를 때 깨게 되면 많이 무너지니까 이런 20개선 기준으로 잘 보고 대응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원전주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좀 봐야 되고, 오른쪽 산에 있는 건 무조건 조심하고, 실적으로 새 정부 취임해가지고 순간순간 뛰긴 했는데 가만히 보면 전체로 밀린 거예요. 오른쪽 산을 타고 쭉 밀린 거니까 무조건 조심스럽게 보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그냥 그 이슈가 있을 때 순간 딱 팔고 나올 수는 있어도 중장기로 들고 가기엔 그동안 원전이 그런 것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10배, 15배 올라왔기 때문에 무조건 조심하고 봐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신기에 15배 올라왔다니까 어떤 분이 뭐가 15배 올라왔냐고 근데 15배 올라왔어요. 예전에 저점을 기준으로 1,000원대에서 15,000원 찍었기 때문에 엄연히 15배 올라온 거예요. 주식은 무조건 왼쪽 산에 사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산에선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 계속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려드렸죠. 주식이. 자, 다시 매집 상승 하락인데 올라갈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단기를 하려면 이런 것만 먹는 거예요. 장기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중장기 스윙은 내가 어디서 들어가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원전에 대한 회사들은 좋아졌는데, 자, 폐업 직전까지 갔던 원전 중소기업들 은행에서 먼저 연락 온다. 좋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이슈를 벌써 충분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원전주들은. 이제 와서 막 원전주 원론 고점에 있을 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형주들이 좀 근간에 며칠 반등을 해줬는데 삼성전자부터 보고 갈게요. 자, 삼성전자가 53,400원까지 하방으로 열려있는 상태인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출발선이 5선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자, 여기죠. 여기가 예전에 변곡점인데 지금 5선이 올라탔거든요. 자동으로 올라탄 거예요. 5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우주선 가격이 58,400원이기 때문에 일단 공식적으로 5선이 올려놨어요. 따라서 58,400원 밑으로만 밀리지 않으면 추세는 살아날 수 있어요. 제가 이 친구는 54,000원 근처? 여기서 지금부터 한 방에 사지 말고 그냥 꾸준히 모아 나가고 좀 길게 6개월, 1년 이렇게 보면 삼성전자는 어차피, 그죠? 어차피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자 주봉에서도 이제 옷을 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크게 안 밀릴 확률이 있어요. 뭐 설마 삼성전자가 다 단기 단타 하실 분 없죠. 그러면 21선 깨지 않는 자리면 앞으로 며칠간은 그냥 잘 올라가거나 아니면 옆으로 가거나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윤혁필님 고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을 대응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추세가 중요해요. 엄연히 삼성전자는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는 아직도 우하향이에요. 물론 이제 60개선 돌려주고 있고 주봉에서 5선이 올라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한숨 놀만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편하게 보기는 그립고 단지 이제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 따지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누구도 바닥을 맞출 수 없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게 바닥인지 알지 제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면 꽤 바닥 가격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뭐 4만전자가 되든 5만전자가 되든 한 번에 제발 몰딱하지 말고 대형주니까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 사서 모아 나가면 이 정도 가격은 우리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만전자면 더 사면 되지 뭐. 그죠? 한 번에 몰빵하고 너무 욕심 부리시는 분들이 문제지. 그러니까 신용미수 과하게 쓰고 이러시는 분들이 문제지. 사실은 차근차근 잘만 모아 나가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 있어요. 아, 저도 좋아요. 클로라님. 저도 비중 안 작아요. 제 친구도 좋고, 저도 좋고. 아니, 더 큰 비중치가 좀 따로 있긴 한데. SK 하이닉스를 봅니다. 신경 안 써요. 우리가 한번 중장기로 딱 끌고 들어가는 건, 뭐 상한가를 가든 뭐 내일 5%가 떨어지든 말든 아예 신경 안 써요. 단지 단기로 들어간 건 신경 쓰죠. 제가 단기로 들어간 건 당연히 요새 이제 단기 안 하려다가 하도 시장이 하락장이라 멤버들하고 단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야 멤버들도 순간순간 수익이 나고 근데 그걸로 수익 나면 그 중장기 투자한 종목 더 사시면 돼요. 그걸로 수익 나면 수익금 가지고 계속 사서 모아요. 그럼 좋아요. SK 하이닉스도 제가 선 하나 거드렸죠. 그죠? 요렇게 바닥 안 깰 자리 있죠.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이탈 안 해야 돼. 이건 월봉에서 찾아야 되는데 역시 이탈하지 않고 있죠. 자, 주봉에서도 역시 좋고 일봉에서도 전혀 이탈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좋은 추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 찍을 만큼 찍지 않았나 이런 생각 나름대로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해보고 카카오도 주봉에서 보면 다행히 자 이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20년도 10월 달에 제가 거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 여기를 지켜주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저기 게 확 무너지는데, 엄연히 왜 그러냐면, 주식의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주봉에서 자리를 깨면 그냥 밑으로 쫙 밀려요. 근데 다행히 지켜주고 있는 거고, 삼성 SDI도 엄연히 우하향이에요. 아직 추세, 정신 못 차려서 아직도 추세 못 들어갔어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전체적으로 추세를 아직 깔끔하게 지키거나 이뤄준 게 아니에요. 대신에 더 이상 깨지 않을 자리 안 깨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가 해도 밀려도 너무 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친구들 뭐 순간순간 단기단타 하지 마요. 그냥 긴 안목을 갖고 앞으로 1년, 2년을 안목을 갖고 꾸준히 모아 나가면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런 거 누가 못해? 저 장기 투자하는 말은 누가 못해? 그러시는데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도 제가 알려드렸죠. 내가 장기 투자한 자리가 월봉에서 높으면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단기 단타 스윙이고 월봉의 위치가 낮았을 때죠. 예를 들면 오늘 휴맥스가 뜨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근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해도 너무한 종목들이 있어요. 제가 해도 너무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언제 또 한번 폭락했냐면 코로나 때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친구가 만약에 코로나 때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어. 뭐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한다든가 전기차 관련주야. 근데 코로나 때 우리나라 코스닥이 400비 찍었거든요. 여기만치 이 주식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정말로 해도 너무한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지금 급등하는 거예요. 하나씩 돌아가면서. B라는 종목은 안 갔다. 그러니까 이 친구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하락장은 정확한 판단이고. 자, 휴맥스가 20몇 프로 가든 어쨌든 간에 휴맥스도 전기차 충전해서 굉장히 좋은 회사거든요. 해도 너무하죠. 여기가 코로나 때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등해주는 거고 이렇게 중장기로 종목을 들어갔을 때는 바닥이 왔을 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꾸준히 모아나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좋은 수익을 줘요. 마찬가지로 이 삼성 SDI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네이버도 월봉에서 보면 아직 엄연히 화양이에요. 단지 여기 수급계열선이 있어. 이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여기부터 이제 꼼꼼히 모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어디서 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통 주식 전문가들이 장기 투자에 숨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변명할 게 없으면 장기 투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최소한 내가 장기 투자 하려면 월봉의 위치가 이런 데가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한 이런 데란 얘기죠. 얼마든지 바닥권에서도 10%, 20%, 25%까지 하방으로 열려 있어요. 제가 주식을 상승 가락을 맞추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소한 월봉 바닥에서 사놓으면 모나리자 한번 볼까요? 자, 모나리자도 썸네일리스트 한번 볼게요. 자, 아베 때문에 올라갔든 뭐 때문에 올라가든 마스크 때문에 올라가든 그런 거 몰라도 돼요. 사실은 월봉 바닥이잖아요.
여기서 뭐가 갈만한 거예요. 그러면 두세 달만 꼭 참고 있으면 다 수익 나요, 이거. 대신에 바닥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더 사야죠. 떠나지 말고 공포감에, 주식은 공포감에 있어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못 사냐? 평소에 만약에 자금 관리가 안 돼 있고 내가 추가로 주식 살 돈이 없으면 못 사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자금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이 폭락장이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3,000피 갈 때는 4,000피 간다 하고 2,000원 간 2,000 간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죠. 자, 모나리자는 어제 급등했죠. 뭐 때문에 급등했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그냥 전날 17% 간 친구가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러면 내일 같은 날 21선 안깨면 매수. 왜? 요거 끌어올리신 분들이 세력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개인도 아니에요. 우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끌어올렸겠죠. 그럼 내일 같은 날 21선만 안깨면 매수. 깨면서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자, 오늘 모비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모비스는 제가 멤버님한테 알려드렸거든요. 제가 모비스를 잘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모비스가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신경 쓰지 마요. 뉴스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떴죠. 대량거래 들어왔죠. 이분들이 세력이에요. 우린 아니란 말이죠. 근데 하루 쉬었죠. 음봉으로. 이런 날 살 줄 알아야죠. 그래서 일봉에서 오늘도 괜찮아요. 21선 깨지 않으란 매수. 날라갔죠. 자,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냥 상한가를 갔어요. 왜? 해도 너무한 거죠. 여기가 코로나 때인데 영화치 밀려있기 때문에 당연히 간 거예요. 그러면 휴맥스도 마찬가지인 거고 휴맥스도 원체 해도 너무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날아가고 있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삼성 모나리자가 뭐 때문에 날아갔는지 신경 쓰지 마요. 아베 때문에 날아갔든 마스크 때문에 날아갔든 뭐 때문에 날아갔는데 나는 모르겠지만 전날 대량 거래가 터졌으니까 월봉의 이치가 역대적으로 최저점이고 일봉에서 보면 이 친구가 그냥 21선만 안 깨면 매수. 그럼 내일 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어디서 매수 진행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기준을 주는 거죠. 아, 난 저 자리 깨면 손절할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제 분명히 제가 진단 키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마 옛날 거 돌려보시면 알아요. SD바이오 센서가 날아가지 안 날아가지 나는 모르지만 어제같이 음봉이 떨어졌을 때 오늘날 5일선만 안 깨면 어제 음봉 얼마나 개인들이 머리 아팠겠어요. 그죠? 막 쫓아가다가 물렸다가 고점이 9% 찍고 저점이 마이너스 0.5 하루 연도표에 9%야. 그러면 기다렸다가 5일선 그쳐 사는 거죠. 날라갔죠. 팔면 되는 거고. 내가 욕심부려서 내동매매만 하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살 자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손절 쳤을 때도 굉장히 작은 손실로 나올 수 있어요. 싹 내동매매해가지고 막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난 장기 투자인데 이런 건 장기 투자 아니에요. 물려서 끌려가는 거지. 바닥에서 꾸준히 모아나가는 게 장기 투자예요. 오갈 데가 없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어디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아까 한신기계 알려드렸잖아요. 그죠? 한신기계를 여기서 물려가지고, 월봉 여기서 물려가지고, 원전이 얼마나 좋은데, 이제 와서 원전 얘기하고 우측산 타고 있는데, 나 장기 투자인데, 이게 아니고, 좌측산에서 올라갈 때, 이때부터 장기 투자해서 여기서도 20%, 30% 마이너스가 존재해요. 아, 그냥 큰일 났다가 아니고 땡큐인 거예요. 계속 모아나가야지. 그럼 15배는 못 먹어도 어쨌든 30%, 40% 먹겠죠. 그죠? 또 전기차 관련주 중에 바닥에 있는 종목을 제가 모아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한 6개월, 7개월 뒤에 굉장히 좋은 수익 줄 거예요. 지금이야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린 거고. 따로 수젠텍이 됐든 오상자이에 됐든 EDGC가 됐든 간에 제가 분명히 그냥 앞에 대량 거래 잘 들어와 있고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5일선 깨지 않으면 사볼 만한 거예요. 꼭 장기가 아니더라도 시장 안 좋을 때 단기로다가도 제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그랬죠. 5일선 그때 사서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안목을 갖고 하냐가 중요한 거고 내가 주식을 어디서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매일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봐도 되고 제 영상 보기가 싫으시면 본인이 스스로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어느 섹터가 주도주로 가고 있고 어느 자리가 좋은데 내가 사고자 하는 종목이 과연 앞에 대량거래가 한번 들어왔는지 대량거래가 들어왔는데 난 쫓아가 사기 싫으니까 음봉 떨어지면 좋겠어. 떨어졌네? 그냥 관종에 넣어놨다 오늘 같은 날 사는 거예요. 전 실제로 멤버님들한테 알려드리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제 앞으로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을 넣어놔요. 이걸 왜 넣어놓냐면 어디서 살라고. 자, 가만히 보면 모나미가 어제 같은 날 급등할 때 쫓아가 사지 말고 제가 선 하나 거놨어요. 요게 일봉에선 안 보여요. 주봉을 보면 5선 위에죠. 딱 찍고 나왔죠. 5주선만 안 깨면 살만한 거예요. 그죠? 그럼 일봉에서 오늘 저점이 매수 타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고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제가 매일 밤마다 정리를 해드려요. 멤버님들을 정리를 해드리는데 반드시 시황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황 정리를 하고 노트에다가 쓰기도 하고 노트에다가 내가 뭐를 잘못했으며 어디를 잘못했 이런 공부를 하고서 매수를 해야지만이 수익이 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요새 코로나 강하대 일단 사고 봐. 공부도 하지 않고 막 날아가는 거 딱 사고 봐서 물렸으면 그 다음부터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공부하고 들어갈 자리를 알고 어느 자리를 진입을 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몇 가지 더 볼까요? 일단 시황 정리부터 쫙 하고서 나머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별주도 몇 개가 있어요. 자, 철도주가 얼마 전에 강했죠. 그죠? 우크라 재건 이슈가 있었는데 하루 강하고 하루 쉬죠. 이 쉴 때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철도주가 얼마 전에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순간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우웨일이 그냥 날아갔죠. 이때 29% 상한가 갖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철도주로 엮었든 뭐로 엮었든 누가 엮었든 간에 세력들이 엮었을 거란 말이죠. 월봉 저점이죠. 아주 바닥권에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매수 타이밍만 잘 잡은 수익권이에요. 예를 들면 주봉에서 5선 올라탔죠. 일봉에서 21선 깨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5일선까지 밀리거든요. 그러면 5일선 근처가 매수 타이밍이 되고 최소한 이날 급등한 날의 저점, 요 갭이거든요. 요거만 몇 프로 오지 않으면 오늘 저점 매수 타이밍.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도 되는 거고 이렇게 자리를 알면 저점이 0%, 고점 5% 수익이 이렇게 나죠.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거 쫓아서 사지 말고 어느 자리에서 살아야 될 자리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별로 일동제약이에요. 단기 성공하셨구나.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철도주들도 현대코퍼레이션도 보면 자, 이날 급등했죠. 자, 급등했는데 월봉 H가 원체 낮아요. 원체 낮고 자, 주봉에서도 보면 이 추세를 못 틀어서 자리가 좋거든요. 그러면 일본 같은 데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하겠어. 그럼 지금 내일 또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거 어차피 이거 그냥 손절하면 되고 내일 같은 날 오늘 사지 말고 내일 같은 날 잘 보고 있었더니 다시 또 뛰어. 그럼 철도주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철도주 얘기가 한 번 나왔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예전에 건설기계주가 처음에 빵 때렸거든요. 우크라 재건 이슈로 인해서. 볼까요? 처음에 우크라 재건 이슈로 인해서 건설기계가 빵 떴습니다. 그래놓고 하루 이틀 쉬었다가 또 날아가면서 그때부터 건설기계가 계속 날아갔거든요.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지금 철도 관련주가 당연한 거예요. 도로철도 안 깔리고 어떻게 건설을 해. 원자재를 갖다 날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기도 당연히 재건 관련주예요. 하나의 도시가 새로 탄생하는 건데 얼마나 많은 건설 관련 그 종목들이 올라가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사야 되는 건 공부해놓고 이거 봐라. 현대코퍼레이션 건설기 관련, 철도 관련주인데 여기 와 있네. 여기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그만이에요. 내일 같은 날 보고 있다가 오늘의 저점만 깨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대하티아이도 마찬가지죠. 대하티아 철도주 대장주죠. 뛰었어. 이게 우크라 철도 이슈로 뜬 거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냥. 21선만 알아. 난 여기서 사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 최소한 어제 저점만 깨지 말아. 분할로 살게. 요 계획을 갖고 하는 거죠. 주식은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우원개발도 확 뛰었죠. 붕 떴어요, 그냥. 이 친구가 최고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제일 좋았는데, 그냥 기다립니다. 어디까지 기다리냐? 최소한 5일선 근처까지 기다리든가, 오늘의 저점을 내일 훼손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일 사는 거예요. 아니, 5일선까지 꾸준히 한 3번 정도 나눠 사든가. 요렇게 해줬을 때, 만약에 다시 한번 철도 이슈가 뜨거나, 우원개발은 또 건설주 관련주도 하기 때문에, 월봉의 위치가 낮죠. 이런데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월봉 바닥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서 매수해놓는데, 일봉에서도 싸게 사는 거죠. 자. 월봉의 위치도 싼데 일봉에서도 내가 싸게 샀어.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죠. 역대적으로 싸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럼 잘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공부하고 내가 어디서 사야 될 자리만 알면 손실보다는 수익을 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푸른 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대한거래 들어온 친구들만 오로 올려놓을게요. 자, 푸른 기술을 보게 되면 월봉에서 위치가 낮죠. 해도 너무한 거죠. 코로나 때인데. 자, 주봉을 보게 됐더니 5선 이후로 타고 있고 일봉에서 보니까 21선 위에 있죠. 앞으로 21선만 깨지 않으면 돼요. 그럼 또 뛰어요. 왜 뛰냐? 얘네들 때문에. 얘네들. 이분들, 이 훌륭하신 세력분들 때문에 우리 얘네들을 믿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철도 관련주도 버리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좀 꼼꼼히 관심 갖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